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9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공화당의 압승이 아니고 민주당의 선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전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 의석을 다 잃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현재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즉 상원 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다수당이 되려면은 50석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것 중에서 당선이 확정된 것은 민주당 48석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47석입니다. 민주당은 2석만 더 보태면은 상원의 다수 의석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은 218석을 차지해야 다수당이 되는데 현재 개표 상황에서 당선이 확정된 걸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165석, 공화당이 190석, 공화당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은 예상보다 그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현재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망을 한다면은 가능성으로서는 공화당이 하원, 상원은 민주당 이렇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하원 선거에서 의외로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수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근소한 차이로 하원이 공화당으로 그 다수 의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 정부의 참패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선전을 했다, 수비를 잘 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조지아주, 아리조나주, 위스콘신, 네바다에서 접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막판에 또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바이든이 참패는 면했다. 바이든 정부가 참패는 면했다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트럼프에게 별로 좋은 선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나 또는 일반 언론의 예상으로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긴다. 잘하면은 상원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기대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석권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하원이나 상원 중에 하나는 다수당이 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트럼프 대 바이든 선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에서 큰 차이로 져놓고도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공화당을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공화당원들의 60%가 트럼프의 그
흐뭇맹랑한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게 됩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공화당 보수주의를 대표하고 미국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공화당이 완전히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맹종자가 많으므로 트럼프 눈치를 본다든지 트럼프를 따라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된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후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는 물론 총선거니까 이 지사 선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 39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은 막판에 되면은 아주 눈물겹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음모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거다. 이번에 음모론자들에게 투표를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게 앞날을 장담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압승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늘 개표 결과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막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선거라는 거는 끝나봐야 끝나는 줄 안다고 야구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역전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이 정도로 바이든은 참패를 면했다. 트럼프는 압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음모론자가 참 많은데 2020년 4.15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 음모론자들이 나중에는 참 허무하게도 또는 참 비참하게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지지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 사이에 음모론이라는 일종의 바이러스가 같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치를 아주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집집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집집마다 싸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바이든과 한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문재인과 트럼프보다는 윤석열과 바이든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즉 민주당이 현재로는 대한민국에 훨씬 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서 비핵화 사기극을 같이 벌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결렬시켜가지고 겨우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 여파로서 트럼프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보수 세력은 망쳤습니다. 그래도 음모론에 걸린 이 한심한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신주단지 되는 것처럼 그 반면에 바이든은 완전히 친중분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사실이 뭐냐, 거짓이 뭐냐 하는 것을 가리는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도 안보는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안정을 되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 고맙죠.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당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 아닙니까? 6.25 때 파병해가지고 한국을 살리고, 그리고 존슨 대통령 시절에 한미 관계가 최고도로 좋았습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이 월남전에서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했습니다. 다만 닉슨 때 조금 박정희 대통령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트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는 또 박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어요. 그 다음에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때, 그리고 그 다음 부시 대통령 때 한미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해서 공산권의 붕괴, 서울올림픽, 그리고 북방정책을 레이건, 부시 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에 부시 대통령, 공화당이죠. 그때 한국에서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는 대북 관계를 놓고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로서는 바이든이 참패를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는 참패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